언제나 필승! 예, 반갑습니다. 필승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중국 지수, 이 중국 지수를 가지고 분석을 좀 해드리고자 합니다. 앞으로의 중국의 방향성, 중국 증시의 향방에 따라서 한국 증시도 엄청나게 영향을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분석을 철저히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요. 특히나 이 한국인들, 그러니까 한국 투자자분들도 중국 지수에 이렇게 투자할 수 있는 종목들이 꽤나 많기 때문에 혹은 해외 계좌를 터서 직접 중국 지수에 투자하는 방법도 있고 중국 기업에 투자하는 방법도 있지만 굳이 해외 계좌를 투자 않더라도 한국 MTS, 한국 HTS만으로도 이렇게 종목이 이제 중국 지수와 연동되는 그 종목 ETF 상품들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상품들에 투자하셔서 뭐 단기적으로도 그렇고 장기적으로도 수익을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장기적으로 중국 지수가 어떤 식으로 움직일 것인지 또 왜 그렇게 움직이는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제 필승에 좀 분석을 해드리고자 합니다. 근데 지금 한창 이제 미국과 중국의 이러한 무역 협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무역 전쟁이었는데 이제는 협상 쪽으로 좀 타결을 잡으면서 앞으로 어떤 식으로 이 합의안을 도출을 낼 것인가 이것에 대한 문제가 남아있는 건데요. 사실상 뭐 무역 전쟁이다, 뭐 기술 전쟁이다, 더 나아가서 금융 전쟁이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도 많죠. 그런 분들이 많지만 저 필승이 볼 때는 무역 전쟁, 기술 전쟁, 금융 전쟁이 아니라 무역 합의, 기술 합의, 금융 합의라고 봐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결국에는 이 전쟁까지, 그러니까 전쟁이라고 할 것까지 그렇게 서로가 이제 양쪽에 다 손해를 보는 그런 싸움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분명히 둘 중에 어느 누군가 한 군데는 반드시 이익을 보는 그런 승자가 나타날 것이고, 혹은 두 국가 전부 다, 그러니까 미국과 중국 모두 이렇게 장기적으로는 탄탄한 이제 성장성을 바탕으로 한 이런 수익이, 그러니까 이 합의를 통한 이익이 도출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 전쟁보다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합의가 더 맞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중국 증시뿐만 아니라 이런 중국 금융자산 전반적으로 엄청나게 주목해야 되는 그런 중요한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바로 이 글로벌 자금, 이 글로벌 투자금들이 어마어마한 자금들이 중국의 채권들을 개걸스럽게 먹어치우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채권 시장에 엄청나게 자금 유입이 많이 되고 있는데 거의 역사상 거의 유일무이하게 많이 이제 글로벌 자금이 중국 증시와 중국 채권 시장으로 많이 유입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당연히 중국 채권은 이제 강세를 나타내고 있는 건데요. 흔히들 아시는 것이 이 채권과 주식은 반대급부이기 때문에 안전자산인 채권이 오르거나 안전자산인 채권에 글로벌 자금이 쏠려 있을 때는 증시가 약할 수 있다, 증시가 약하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꽤 많을 겁니다. 근데 이러한 부분은 이 글로벌 자금들, 그러니까 글로벌 채권과 글로벌 증시를 비교했을 때는 그럴 수가 있는데 이 한 국가의 모멘텀과 매력들을 보고 투자하는 그런 자금들은 이 채권과 주식을 동시에 매수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한국 같은 경우도 이제 재작년 2017년에 반도체 호황이 불면서 채권과 주식에 동시에 외국인 자금들이 많이 들어왔던 것을 보시면은 아실 수가 있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지금도 중국 증시는 금융 개방이 아직 많이 되지가 않았기 때문에 좀 투자하기가 어려운 또 변동성이 큰 증시보다는 채권 쪽에 훨씬 더 많은 자금이 들어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 채권 시장에 이렇게 큰 자금을 들어오느냐 이것도 좀 보실 필요가 있는 건데요. 왜냐하면 이 중국 증시라던가 중국 금융자산들은 올해 들어서 굉장히 큰 급등을 했습니다. 최소 20% 이상, 올해 초에 언제 잡아도 20% 이상의 수익이 나고 있는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지금도 이제 공격적으로 자금들이 들어오고 있다는 것은 어떠한 리스크를 감수하고더라도 그 리스크를 이제 완전히 상쇄시킬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 발생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건데요. 저 필승이 볼 때는 중국 정부 측에서 금리 인하를 좀 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금리 인하를 한다면은 당연히 금리 인하가 되기 때문에 채권금리도 함께 이제 하락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고요. 채권금리가 하락한다는 것은 이제 이자율이 적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 반대급부인 가격이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채권이 강세를 보이게 되는 거죠. 이것을 미리 캐치하고 글로벌 자금들이 이렇게 공격적으로 개걸스럽게 중국의 채권들을 먹어치우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기술 합의 이후에는 이제 금융 합의까지 나아갈 것인데, 일본의 플라자 합의와 좀 비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의 이러한 중국과의 외교를 담당하는 그런 인사들을 보면은 일본과의 플라자 합의를 담당했던, 플라자 합의를 이끌었던 그런 인사들이 다시 한번 급격하게 채용되는 그런 모습이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번엔 또 일본의 플라자 합의와 좀 비슷하게 가면서 위안화의 강세를 이끌어내지 않을까, 장기적으로 위안화의 강세를 이끌어내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하여튼 플라자 합의와 좀 비교를 좀 해보겠습니다. 물론 그때 당시처럼 그렇게 급격하거나 아니면은 그런 식으로 수월하게 이루어지지 않겠죠. 그 사이사이의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그런 변동성을 잘 감안하시면서 좀 안정적으로 대응하시는 것이 가장 좋은 투자 방법이 아닐까, 이렇게 저 필승은 보고 있는 겁니다. 사실상 이 플라자 합의 때도 이 엔화를 강세로 놓음으로써 이제 일본 같은 경우도 물가 상승률이 굉장히 하락 압박이 지속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물가 상승률이 하락 압박이 지속됨과 동시에 당연히 일본 측에서는 이제 물가가 이제 안정화되니까 금리를 낮출 수 있는 그런 요건이 생긴 것이고요. 금리를 낮춤으로써 증시는 엄청나게 폭등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런 똑같은 현상을 중국의 정책에서도, 중국의 금융시장에서도 이 글로벌 투자금들은 보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필승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플라자 합의 이후에 이렇게 금리 인하와 동시에 증시가 폭등을 하면서 엄청난 화랑세를 보이고 있었는데요. 이제 중국 같은 경우도 이제 한번 폭등을 하기 시작하면은 최소 100% 이상 가는 화끈한 시장이기 때문에 이러한 상승을 어느 정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글로벌 투자금들의 생각이 반드시 좀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물론 저 필승도 같은 생각이다. 장기적으로는 물론 그 개인 투자자들의 자금이 매우 크기 때문에 변동성이 클 수밖에 없지만 그 와중에 그 공포를 먹고 자라는 그런 그 악마와 같은 시기가 도래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특히 이제 금리 인하를 이제 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역 합의로 인해서 이제 중국은 경상수지 흑자를 줄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중국 쪽에서 미국의 상품들을 매우 많이 이제 수입을 해주겠다라고 합의를 도출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중국 측에서는 당연히 경상수지 흑자에서 어쩌면 올해 내년에는 경상수지 적자가 날 수 있다라는 그런 분석 자료까지 있을 정도로 전 세계의 제조업체, 전 세계의 제조 국가를 담당했던 중국에서 경상수지 적자가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중국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 경상수지 적자가 발생한다거나 혹은 경상수지 흑자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금리를 올리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게 되고요. 금리를 올리지 못하는 상황이라면은 금리 인하 쪽에 더 가능성이 높아지는 겁니다. 특히나 이런 상황에서 경상수지가 흑자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충분한 외화를 유치하지 못한다면은 중국의 경제까지도 그 경착륙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위기의 상황에 놓일 수 있는 그런 리스크가 커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도 좀 글로벌 자금들, 그러니까 달러 자금을 많이 유입시키기 위해서 금융 개방과 동시에 금리 인하를 함으로써 채권과 주식시장에 어마어마한 글로벌 자금을 좀 빨아들이지 않을까, 빨아들이려는 움직임을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지준율 인하를 통해서 이 증시를 화랑세를 불어넣었다면은, 그러니까 바닥을 탈출시켰다면은 이제는 금리 인하를 통해서 정말로 본격적인 모멘텀을 만들어내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이 외환 보유고가 이제 하락하는 와중에 금리를 통해서 증시 쪽으로, 채권 쪽으로 달러를 유입시킴으로써 이것을 상쇄시키고자 하는 그런 움직임이 있을 수 있다. 왜냐면은 이 무역 합의를 통해서 흑자가 줄어드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중국에서는 경상수지가 흑자가 줄어든다는 것은 경기에 대한 그런 불안정성이 커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상쇄시키기 위해서, 다른 루트로 달러를 유입시키기 위해서는 증시와 채권 시장을 개방과 동시에 어느 정도는 정책으로 좀 뒷받침시킬 수밖에 없는 그런 흐름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제로도 일본도 플라자 합의 이후에 금리 인하를 함으로써 오히려 외환 보유고를 더욱더 키워갔습니다. 그러니까 이 수출을 많이 못하는 대신에 경상수지가 많이 흑자에서 적자로
전환되는 그런 와중에도 외환 보유고가 증가했다는 것은 그만큼 증시라던가 채권 쪽으로 글로벌 자금을 빨아들였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증시는 당연히 폭등세를 이어갈 수 있었던 것이고요. 이런 흐름을 그대로 이번 중국 증시에서도 좀 나타나지 않을까, 이렇게 저 필승은 보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이 중국 증시가 좋다라던가 중국 증시가 뭐 당장이라도 급등한다 이렇게 좀 받아들이시기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어차피 이런 무역 합의라던가 기술 합의, 금융 합의는 앞으로 최소한 3년간은 더 지속될 것이고요. 저 필승이 볼 때는 만약에 트럼프가 재선을 한다면은 앞으로 6년은, 최소 6년은 봐야 되는 그런 이슈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긴 기간 동안, 긴 호흡으로 중국 금융정책 보시고, 이제 무역 합의라던가 미국과 중국의 그런 합의점을 보시면서 과연 어떤 식의 투자를 좀 하실 수가 있는지, 어떤 식의 투자를 할 수가 있을까를 항상 생각을 하신다면은 안정적인 투자를 좀 할 수가 있지 않을까. 그리고 먼 훗날에는 괜찮은 수익을 낼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저 필승은 보고 있는 겁니다. 지금 많이 급등했죠. 많이 급등했기 때문에 만약에 이 종목은 이제 타이거 차이나 CSI 300 레버리지입니다. 이 레버리지 상품을 만약에 좀 보신다고 하시면은 무역 합의가 거의 도출됐죠. 이러는 호재가 이제 마무리되는 시점에서는 이제 호재가, 그러니까 악재가 끝나는 시점에서는 반등을 하는 것이고, 호재가 끝나는 시점에서는 이제 좀 다시금 하락 전환을 하는 그런 조정을 보이는 그런 모습이 많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좀 안정적으로 하신다면은 이제 이 부분 19,900원 라인에서 19,000원 라인 때까지, 그리고 분할 매수를 통해서 이 라인까지 16,500원 라인 때까지는 좀 괜찮은 그런 매수세가 나타나지 않을까, 저 필승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이렇게 일봉으로 보자면은 아주 급격하게 상승을 하기 때문에 위험한 자리가 아닌가,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 것인데, 주봉이라던가 월봉을 보면은 아직 전고점도 넘지 못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보면 20월선은 막 넘은 상황이기 때문에 저 필승이 말씀드린 그런 분할 매수 타임에서 천천히 좀 하신다면은 뭐 훗날에는 괜찮은 수익을 낼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저 필승은 보고 있는 겁니다. 자, 중국 증시 말도 많고 탈도 많겠지만은 장기적으로는 큰 상승, 대세 상승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미국과 중국의 합의라던가 중국 증시에 대한 분석을 해드렸습니다. 자, 방송 마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하기, 알림 설정, 종모양 클릭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필승이었습니다. 필승!